우리 준비했던 거 그거 저기 20문 20답 네. 하고 끝낼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될 것 같긴 해요. 네. 원래는 100문 100답이었어요. 근데 그랬으면 밤을 샜을 수도 있어서 너무 많다. 네. 줄이자. 20문 20답 정도로.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질문이 잠시만요. 이 질문을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질문 그냥 뭐 근데 이 질문보다 중요한 건 질문에 답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 영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맞아요. 깊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들은 이거 이즈님이 다 작성을 해주셨고 저는 답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영화란? 네, 아주 어렵다. 클리셰 같은 그런 질문이고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화는 구원이다. 구원. 좀 와닿죠. 왜 구원인지 알겠죠. 영화가 나를 그 밑바닥에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영화를 만난 후로 저는 뭐랄까 행복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까지.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 구원이에요, 구원. 너무 어떻게 좀 독특하죠? 구원이라는 단어. 아니요, 근데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딱 말로. 듣자마자 와닿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각박한 세상에 나의 구원자 같은 존재라는 말도 되고.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영화가 구원인 사람들, 게임이 구원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매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건 단지 놀이일 뿐이다. 아니면 중독 얘기 많이 하죠.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저는 어떤 매체를 그러니까 그 깊이라는 거는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거의 쩔어가지고 몇 년을 지내본 사람이라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한 단어로 그냥 퉁쳐가지고 그건 중독이야. 그건 나쁜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취미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게임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삶이고 누군가에게도 그러겠죠. 근데 영화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매체를 저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고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니도 그렇고요. 그렇죠. 원피스가 저한테는 거의 성경 같은 보면서 원피스도 저한테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엔 성경이죠,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프님은 어떠신가요? 저 너무 동감을 하는 게 사실 뭐 영화나 뭐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시간 낭비고 허송세월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야말로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억만장자가 돼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일을 하러 가겠어요? 다 영화 보겠죠. 아니면 영화 만들거나. 맞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유토피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실 모두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세상이 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술을 할 거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네, 진짜. 모든 게 완벽해진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냥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술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냥 노래를 부른다든지 듣는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던 창조하던 상관없이 예술을 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맞아. 게임을 하고. 맞아요. 왜 우리가 일을 해요? 힘들지. 네. 뭐 간혹가다 이제 학자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학자분들은 그게 놀이니까. 그게 놀이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철학 유튜브를 해보니까 철학도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재밌어요. 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네, 저도 약간 최근에 비슷한 그런 걸 봐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영화란 현실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게 맞는 말이네, 현실이네. 네, 이거야말로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출퇴근하고 일하고 공부하시고 학교 가시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일 뿐 사실 우리의 현실은 영화 같은 것이 아닐까요? 와. 그런 생각. 야, 이거 명언이다. 아니 곱씹을수록 뭔가 와닿아요. 그냥 영화를 보통 상상이고 허구고 그냥 그렇게 보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나한테. 네. 이거야말로 사실 정말 인간에게는 너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뭐 만화, 뭐 책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현실이다.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와닿는다.
이것 게임도 나의 현실이야. 게임도 현실이야. 나의 일상이고 나의 습관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동이에요. 저도 그거 써먹어야겠어요. 나의 현실이라고. 나의 현실. 근데 앞에 주석을 많이 달아요. 주석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이 멸망한다면 남기고 싶은 딱 하나의 영화를 고른다면? 와 어렵네요. 이 제가 만든 질문이지만 이거 약간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멸망을 하고 나만 살았어. 그리고 약간 문명도 다 파괴됐어. 근데 컴퓨터가 하나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 컴퓨터에 영화가 한 개가 다행히 다운받아져 있었어요. 난 평생 이것만 보면서 외롭게 살아야 돼. 그거 하나만 2시간짜리 하나만 와. 극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근데 상황 설정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설정을 안 하면 이게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설정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을 남은 여생을 혼자서 이 영화만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범위는 좁혀졌어요. 어떤 영화를 볼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렵네. 근데 저도 방금 이렇게까지 몰고 나니까 좀 마음이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한 편을 고르라니까 참 어렵네. 이건 거의 막 무인도에 가지고 갈 영화 한 편 이런 거잖아요. 한 편이죠. 그죠? 이것만 보면서 늙어가야 하는. 책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뭐 성경을 가져간다든지 제가 뭐 기독교니까 그거 가져가서 그냥 주구장창 읽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죠. 책은 쉬운데 어떻게 보면 영화를 고르라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영화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질리는 타입이라 영화 한 편을 가져가면 한 몇 번 보다가 질려가지고 이게 다 파악됐어. 그래서 안 볼 것 같아요. 뭘 가져가지? 근데 결국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심심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영화를 반복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희망적인 영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나한테 활력이 되어야 되니까. 맞아. 긍정적이어야 돼. 막 우울하고 생각 그럼 안 많아지고 돼. 이런 거 하면은 그럼 안 그래도 세상 멸망했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꿋꿋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자살하면 너무 안 돼. 괴로울 것 같고 안 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월간이를 꼽을 것 같아요. 세월간이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희망적이면서 진짜 희망적이죠. 저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영화. 진짜 맞아요. 희망적이에요, 진짜. 세상 멸망해도 세월간이 보면 잠깐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날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 최근에 제가 시네마 천국 봤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요. 네. 그 같이 이제 유튜브 하는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봤는데 와 진짜 그 음악 엔리오 모리코네인가 그 음악도 그렇고 그분 거구나. 네. 그 음악이 너무 좋아요. 같은 테마의 노래가 막 변주돼서 나오는데 와 이분 미쳤다. 그분 얼마 전에 그 서거하셨잖아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시네마 천국도 괜찮은 것 같고 그것도 나름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또 슬퍼 또 중간에 항상 그런 영화는 항상 좀 슬픈 얘기가 있어서 마냥 기쁘기만 하는 영화 있을까요 근데? 마냥 기쁘기만 하는 영화? 갈등이나 이렇게 막 슬픔이 없으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사이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행복한 영화. 마지막에 행복한 영화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행복한 영화? 되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진짜 저는 바르다가 사랑하는 얼굴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계속 웃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생각 없이 나를 웃게 하는 영화. 그런 너무 것도 좋아요.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그 영화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 다 언급했던 영화들을 골랐네요. 새로운 영화 하고 싶은데. 네. 세 번째는 이제 반대로 네. 가장 끔찍했던 혹은 가장 싫었던 혹은 가장 짜증났던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이제 링 나오고 공포 영화 다 나와요. 공포 영화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로 공포 영화도 보게 됐다. 보게 됐지만 여전히 좋아하진 않는다. 그게 애정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좋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공포 영화가. 공포 영화 만약 비디오로 딱 있으면 그 비디오를 손도 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싫어.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공포 영화 싫어하긴 하지만 막 가장 끔찍했던 싫었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제일 싫은 영화가 좀 너무 상업적이기만 하고 못 만든 영화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짜증나요,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만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저도 막
와 이건 못 보겠다 막 이런 영화들이 간혹 있었는데 어떤 영화 있을까요? 제가 진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싫었던 건 이건 이제 최악의 영화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네이버 평점은 그렇게 최악은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요. 콩 스컬 아일랜드라고 킹콩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이름 알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킹콩 시리즈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근데 또 그나마 최근에 나온 킹콩 시리즈인데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막 톰 히들스턴 나오고 막 난리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도 좋고 뭐 킹콩 정도면 뭐 액션 영화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러니까 봤는데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자본이 중국 자본인지 그냥 막 클리셰를 막 때려박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다.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막.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클리셰 때려박고 킹콩 나오고 부수고 막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네 진짜. 응. 물론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너무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별로다. 이 제발 배우를 살려줘. 배우한테 대체 얼마를 준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CG에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CG에 돈 퍼부었겠죠 완전. 몇 조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저는 아깝다. 좀 최근에 안 좋게 본 영화로는 그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액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또 액션 영화 본 시리즈 보셨어요? 본? 저 그런 액션은 잘 안 봤는데. 근데 그거 되게 약간 기본 아닐까? 액션 영화의 기본. 맞아요. 다이하드, 테이큰. 테이큰 아직 안 봤어요. 액션 특집 해도 되겠네. 액션 특집. 뭐 특집 다 나와. 그거 특집하면은 약간 막 부수고 이런 것만 일주일 동안 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가 근데 오히려 그 액션 영화가 스트레스를 터지니까. 네, 풀어주. 나 고민해 보자 한번.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도 다 봤죠. 마블 저도 마블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좋아해요.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원래는 아이언맨 제일 좋아했는데 아이언맨 저도 요새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도 어벤져스 스포일 되겠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갈아타야죠. 마블 세계관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파이더맨도 좋지 않아요? 스파이더맨도 좋은데 저는 지금 그 톰 홀랜드 씨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애기인 것 같아요. 애기 맞아요. 네. 애기. 근데 곧 성장하시겠죠? 성장하시겠죠. 얘를 키워서 우리가 봐야 된다. 닥터 스트레인지랑 저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스타로드 남자. 그분 너무 좀 매력 있지 않아요? 응, 그 약간 농담하고. 허당미. 맞아. 그 허당미가 매력 있어. 사람 자체가 매력 있어. 히어로들이 다 너무 완벽한데 맞아. 딱 그분이 약간 좀 오점이 돼주면서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러네요. 그런 사람 너무 좋죠. 이거 한번 다음 질문 한번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너무 좋네요. 네, 4번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와 가장 좋아하는 감독과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근데 영화는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뭐 장르 이 정도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스릴러 반전 있는 거 있잖아요. 반전. 영화가 마지막에 이게 막 갑자기 반전이 생기면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쾌감 느끼지. 진짜 쾌감이 있어요. 반전의 쾌감이 엄청나요. 맞아.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감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감독은 너무 많은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그분 특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다크나이트 너무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죠. 남자분들. 네, 특히 많은 남자분들. 로망이 있어요. 히어로에 대한. 그래서 여자분들은 약간 라라랜드, 남자분들은 약간 다크나이트, 약간 이게 좀 약간 원티어인 것 같아요. 네. 라라랜드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그게 라라랜드가 사실 조금 그때 비슷하게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비슷한 영화가 비슷하게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예.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엔 두 영화가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저는 카페 소사이어티가 훨씬 좋았어요. 왜요? 라라랜드보다. 근데 라라랜드만 너무 뜨고 맞아. 카페 소사이어티는 약간 묻힌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크리스틴 스튜어트 나오고 이것도 라인업 되게 좋은,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라라랜드는 뮤지컬 영화라서 뮤직 나오고 그 음악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결국 맞아. 스토리 라인이 마지막에 내가 살지 못했던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맞아. 그 나는 어땠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련함을 되게 관객들한테 선사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 지점이 그 두 영화가 같은데 카페 소사이어티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 봐야겠다. 연출력이. 봐야겠다. 물론 이건 완전 개인의 취향이라서 또 라라랜드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약간 라라랜드는 적이에요. 적이에요. 카페 소사이어티를 묻히게 만든 적. 내가 이렇게 애정하는 영화를 묻히게 하다니. 네, 그러니까 맞아. 절대 막 나쁜 영화라고 하는 게 아닌데 비슷한 수준에서 나는 그게 더 좋았는데
라라랜드가 이렇게 확 덮어버려가지고 좀 맞아.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영화는 그런 게 강하죠. 극장에 거는 영화들은 진짜 막 극장 막 대부분 차지하는 그 블록버스터. 나머지 예술 영화는 아예 상영을 안 하거나 이만큼은 네, 막 진짜 밤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고 그게 제일 짜증 나는 거예요. 항상 갈 때마다 네. 보고 싶은데 여기서 안 해. 막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 대작에 묻혀서 너무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안타까웠던 그게 네, 있어서 너무 많아요. 라라랜드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라라랜드도 좋은 영화죠. 또 영화의 매력이 이렇게 사람마다 또 좋게 보는 지점이 또 다르고 해석하는 지점이 달라서 이래서 또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일단 내가 만약 영화 감독이 된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가요? 저는 이 질문이 제가 만든 질문 중에 제일 좋았다고 나름 생각해요.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거. 다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은 한 번쯤 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나라면 어떤 스토리에 어떤 주제를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을까? 그쵸. 이건 세상에 영화 감독 진짜 많잖아요. 그냥 보면서 저기서 저랬으면 안 됐지. 이랬어야 됐지. 모두가 평론가가 되는. 네,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다들 마음 한켠에 영화 감독의 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에 내용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얘기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랑 약간 좀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얘기해주세요.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저가 아까 얘기했던 인생 영화 뭐 빅피쉬나 세월간이 같이 저는 약간 일상 베이스에 약간의 그 희망적인 판타지가 섞인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판타지 말고 현실을 살다가 살짝 판타지가 드러나는 영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니는 회사원이 살짝 어떤 판타지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상상일까 현실일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연출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장르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월간이나 빅피쉬도 약간 그런 장르거든요. 맞네. 그래서 저는 찍는다면 그렇게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살짝 판타지가 섞이면서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영화. 너무 좋다. 내 인생에도 언젠가 저런 판타지가 한 번쯤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기대감이 드는 영화. 보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허무맹랑이보다 너무 과한 설정의 판타지는 내 인생에 안 일어날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판타지에 섞어주면 그게 성인일지라도 언젠가 나도 한번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그런 영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갑자기 이제는 못 믿겠지만 해리포터는 윌터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괜찮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터널 선샤인은 그런 케이스일까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피엔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약간 해피여야 돼요. 맞아요. 행복한 게 중요해. 마지막에 결국 행복하게 둘이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스포로 하자면은 결국 계속 같은 힘듦을 반복하고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이. 네, 그래서 조금 저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찍는다면 그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네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아까랑 저도 비슷한데 그 반전 이게 진짜 유주얼 서스펙트 혹시 보셨나요? 봤죠. 그거를 저는 스포일러 당하고 봤어요. 근데 그거 스포일러 안 당하고 본 사람 없을걸요? 그죠? 왜냐면 너무 유명해요. 그 반전이 너무 유명해요. 아니 저는 그 안 들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들었던 때로 돌아가서 보고 싶죠. 근데 듣고 봐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반전 영화가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그러니까. 양대산맥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길이길이 회자될 수 있는 전설적인 반전 영화를 딱 만들고 그러면 저는 이제 평생 동안 그 수익률을 받아먹고 로열티 받아먹고 연금으로 받아먹고 사는 그쵸, 거죠. 짤도 계속 소비되고. 그러면 좋죠. 연금 받아먹고. 근데 그러려면 엄청 치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반전 한 순간을 위해 막 엄청 가야 되잖아요. 한 시간을 전개를 해가지고 한 방에 팡 터뜨리는 관객을 거잖아요. 속여 먹어야 돼. 맞아. 요즘엔 또 관객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쵸. 하도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이미 그 예전에 봤던 자료들이 다 있어서 다 있어,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못 속여 요즘에. 맞아.
그리고 또 속이는 패턴도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지고. 요즘에. 예, 저도 요새 반전 몇 번 맞췄어요. 보다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구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 저는 영화 감독들이 되게 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관객들 수준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상향 편준돼가지고 맞아. 어떻게 전 감독이 불쌍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관객까지 속여 먹을 수 있는 아, 엄청난 대단한 반전 스릴러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죠. 예. 언젠가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만든다는 거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죠. 예. 재밌겠다. 네. 그 6번 질문 넘어갈게요. 네. 6번은 내가 만약 극장 디자인을 한다면 꼭 넣고 싶은 인테리어나 서비스는? 이거 극장 중요해요. 극장. 근데 저는- 요새 극장 잘 못 가긴 네, 하는데 못 가긴 하는데 뭐 예전에 그 호황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상상하시면 해볼까요?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부분 어머니랑 이제 손은 안 잡고 효자야. 손은 안 잡고 어머니랑 네. 이제 그 극장을 갔는데 극장을 매주 가니까 극장에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까요? 야 이걸 또 생각을 안 해. 잠깐만. 안 해오셨구나. 저부터 얘기할까요? 예. 전 서비스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왜냐면 영화 보러 가는 거니까 영화가- 막 발 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방해되잖아요. 당연히 방해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좋긴 한데 네, 따로따로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보다는 저는 기술이 좀 발달을 했으면 좋겠는 게 혹시 4DX 좀 보셨나요? 4DX가 그게 막 의자도 흔들리고. 움직이고 바람 불고 물 튀기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게 정신 없어. 영화 정신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 집중 못 해요. 그거랑 잘 어울리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거랑 최근에 봤던 게 알라딘. 알라딘을 4D로 보셨어요? 알라딘이 4DX랑 정말 잘 어울리는 진짜요? 영화였어요. 왜냐면 일단 알라딘의 가장 유명한 장면 그 카펫 타고 하늘을 나르는 장면에서 헐 뉴월드. 네, 의자가 같이 카펫이랑 같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장면도 되게 좋고 나중에 알라딘이 살짝 눈 오는 세계에 갇히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저가 본 영화만 그랬나? 영화관만 그랬나? 하늘에서 눈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와, 영화관에서 인공눈을 내린 것 같아요. 진짜 몰입감 쩔겠다. 몰입감이 쩔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네요. 영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술로 인해. 맞아. 근데 4DX가 액션 영화를 4DX로 보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화면도 터지는데 내 의자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막 멀미 신경이 쓰이고 네, 멀미 나고 멀미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네. 좀 4DX 기술이 아주 고도화돼서 이런 멀미도 안 나고 좀 딱 영화에 맞게끔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맞아, 이제 맞아. 지금은 바람이나 뭐 물 그 정도인데 나중에는 뭐 촉각이나 오, 뭐 냄새, 맛있는 음식 나오는 장면의 냄새까지 구현이 된다면 또 정말 그건 영화를 뛰어넘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뭐랄까 이렇게 눈에 뭐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VR처럼. VR처럼 자기가 직접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미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영화관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그거 괜찮겠네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거는 좀 너무 먼 좀 미래일 수 미래일 있겠지만 수도 있겠지만. 4DX 기술이 조금 더 정교화되면 어떤 영화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바타를 저는 그 3D로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아바타가 너무 좋았어. 그때 막 무릉도원 같은데 그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어머니 그게 너무 그 신기했던 거예요. 재개봉했을 때 가셨구나. 그랬던 거 처음 개봉할 때 갔나? 어쨌든 처음 개봉했을 때 3D가 없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머니 그걸 봤어요. 저랑. 근데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3D 보면서 저는 3D 좀 불만인 게 이게 좀 그렇게 많이 안 튀어나오는 것 같고 좀 어지러운 것도 있고. 맞아요. 아주 입체적이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입체적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야 이건 되고. 입체적인 좀 거야.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히 그 VR처럼 제대로 된 그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안경을 안 껴도 되는 3D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한편으로는 3D를 극장에서 보면 계속 튀어나온 걸 봐야 되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좀 어지러울 수는 있겠다. 3D도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액션 영화 3D는 저도 어지러운 게 맞는 것 같고 주먹이 막 내 눈앞까지 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인터스텔라 같은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다. 그런 거를 3D로 봤을 때는 아이맥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완벽히 내가 우주에 있는 것 그거 너무 같지는 좋죠. 않지만 비스무리한 느낌? 그거를 연출해서 되게 좋았어요. 영화관은 확실히 영화는 몰입감이 제일 중요한 것 몰입감,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 순간에 그 장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이 뒷받침해줄. 그래서 발 마사지는 아니,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필요 없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서비스 있으세요? 그러면 몰입을 위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영화를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극장의 모든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영화 자체를 그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완전히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요즘엔 극장에 많이 안 가는데 사람들이 작년 2019년만 해도 1000만 영화가 5편인가 나왔대요. 그때가 아마 전성기구나. 원래 전성기였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게 2020년에도 그 흐름을 타고 기생충이 그쵸. 기생충이 스타트를 아주 잘 밟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어갈 수가 없었죠.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지금 1000만 영화 막 되게 많이 나왔을걸요? 영화 촬영들이 줄줄이 밀려가지고 개봉도 늦춰지고 그래서 가격이 크죠. 지금 시기에 코로나 시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럼 코로나 이 시국에 극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극장도 의자를 좀 다 띄엄띄엄 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런가요? 푹신하고 좋은 의자를 띄엄띄엄 놔서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어차피 우리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저출산. 더 멀리 보면 그것도 그렇고 고령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음. 사실 몰입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사실 앞자리 사람이 상체가 너무 기시면 가리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으면 앞자리 사람이 뭐 2m 10cm 분이 오셔도 안 가리면 좋잖아요. 좋죠.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서 띄엄띄엄 의자를 좀 하고 좀 그럼 되겠네. 띄우는 김에 좀 더 푹신하고 좋은 의자로 하면 몰입감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극장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솔직히 제일 걱정했던 산업이 극장이었어요. 영화 관계자들 어떡하지? 우리 감독들, 배우들 어떻게 먹고 살 진짜 이런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네. 아니 너무 불쌍한 거야. 전 솔직히 편의점보다는 거기가 더 걱정됐던 거야. 맞아요. 편의점은 오히려 사람들 많이 오죠. 많이 오죠. 필수품 사러 오는데 생필품 사야 되고 영화 감독들이 생필품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런 전염병 같은 게 터지면 그런 취미라고 여겨지는 영역들 뭐 영화 같은 특히 영화 같은 그런 산업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연극 같은 경우. 연극도 연극 너무 안타까운데 진짜 연극 보러 가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연극, 콘서트, 뮤지컬 그런 거 좋아하세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 막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캐치 혼자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다. 진짜 미술관도 가세요? 간혹 가는데 미술관은 그래도 저도 덜 좋아하거든요. 타격받은 것 같아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입장 인원을 좀 많이 제한을 두는 식으로 해서 맞아. 띄엄띄엄 보면은 미술관 정도는 그리고 소독 잘하면 되니까. 저는 미술관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술관 그런데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게 생겼어요. 후대 다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결국 OTT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집 안방 안에 영화관이 다들 또 성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이제 좀 덕을 본 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왓챠 그런 데죠. 그리고 저도 집에 TV밖에 없는데 빔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영화 보는 느낌으로 하게. 그거 괜찮겠네요. 그쵸. 딱 싸가지고. 비싸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질문. 영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어가는 거네. 코로나 시대. 그렇게 되네요. 코로나가 제가 어디 뉴스인가 봤는데 이게 거의 종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냥 인류가 감기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안 끝나겠죠. 네. 백신이 나와도 또 변종이 생기고.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죽기 전에는 종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당연한 세팅 값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해외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좋아요. 좋아하세요? 여행은 다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지금. 제가 막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홍콩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가고 싶은데 널렸는데 못 가는 거 지금. 못 가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영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답이 솔직히 그냥 집에서 OTT 봐야지 뭐 어떻게. 해결책이 나왔네요 이미. 근데 영화 관계자들은 극장에 못 가니까 바로 이제 OTT로 가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요즘 영화들이. 맞아요. 최근에 뭐 사냥의 시간이나 그런 영화들이 바로 OTT로 가서 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아마 그 뮬란 곧 개봉하는 뮬란. 디즈니 뮬란이 논쟁이 있던데.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한국엔 안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는 개봉을 할 건데 다른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 곳에서는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서 유통하는 걸로 그거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극장에 걸어야 되는데. 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극장 어떻게 CGV 어떡하지? 내가 대기업을 걱정하고 있어요. CGV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산업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집에서 영화를 보는 거랑 그 작은 화면으로 노트북으로 극장에 가서 보는 건 완전 달라요. 다르죠. 몰입감이 다르고 저는 영화는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 된다는 음. 편이라서 그죠 확실히 다르죠. 다르긴 다르죠. 집에서 보면 그냥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좀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쉬다가 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보고 맞아요. 그리고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몰입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동차 극장을 갔다 왔는데 어때요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자동차 극장이 이제 스크린 있고 각자 차 주차해서 밖으로 안 나와도 되고 소리가 차 잘 주차해서 들려요? 소리를 카 오디오로 그 주파수 맞춰 듣는 건데 음향 엄청 괜찮던데요? 좋아요. 음향 괜찮고 그냥 같이 간 친구랑 그냥 차 안에서 다른 사람 접촉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괜찮네. 그게 막 극장을 대체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책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잘 보여요? 화면 잘 보이고 다행이네. 차 의자니까 편안하고 그냥 적당히 먹고 싶은 거 사와서 그냥 안에서 자유롭게 먹으면서 대화해도 되고 그죠. 원래 극장에선 친구랑 야야 제가 범인인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짜증나고 진짜. 근데 차니까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볼 수 있고 좋다. 음향도 적당히 괜찮았어요. 비용은 어때요?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일반 영화보다 좀 비쌌던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근데 간혹 영화관의 기분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 극장 저는 추천할게요. 한번 서울 외곽에 검색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 사용 영화들이 하시던 거죠? 네. 괜찮네요. 나중에 가봐야겠다. 예. 그 정도 자동차 극장이 영화의 미래다.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빈약하다니. 고작 OTT 정도. OTT는 현실이 됐고 네. 미래는 자동차 극장. 미래도 OTT일 것이다. 이거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VR 이렇게 영화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체험하는 정도? 지금도 나와 있는 기술이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그리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내가 직접 그 영화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거의. 거의 게임이죠. 게임하고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 길로 가면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선택하면 또 다른 거로. 그러면은 이건 회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번엔 다른 길을 선택해 볼 거야. 다른 길을 또 선택해 보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게 넷플릭스에 하나 있어요.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벤더스네치라고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라고 그게 보셨어요? 네, 중간중간에 어때요? 그거? 네. 보다가 스토리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스토리 선택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2개 정도예요. 근데 그 2개가 막 중요한 거겠지. 다 비슷해요, 막. 이거 차별을 해야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재밌죠. 실험적으로 재밌어서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게임에서 처음에 나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근데 게임은 많긴 한데 많죠. 영화는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스토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더 치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얼마나 골머리 앓고 감독은 한 번 찍을 걸 4번을 또 나눠 찍어야 되고 배우는 4번 연기하고 난리 나겠다. 근데 제작비. 저는 실험할 만한 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죠. 아직까지 웰메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네. 특히나 또 이게 혼자 할 땐 괜찮은데 극장에서 한꺼번에 볼 때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혼자 볼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혹시 갑자기 지금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게임은 아직은 저는 대신 영화 말고 드라마, 만화 보는 게 너무 많아서 게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네요. 웹툰 좋아하세요? 웹툰도 많이 봐요. 웹툰 많이 보세요?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다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래까지. 노래도. 네. 좋네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게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게임을 못해요. 내가 어릴 때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해서 싫어하구나. 네, 그러니까 게임은 내가 그냥 앉아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죽어. 내가 자꾸 지니까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명작 게임 진짜 못하더라도 게임 자체에 작품성이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비주얼이 좋다든지 영화처럼 되게 비주얼이 좋다든지 음악이 좋다든지 게임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인디 게임 해보셔야 돼요. 뭐 메이저 게임 롤 같은 거 솔직히 그 실력 게임이라 가지고
거기 안 맞으면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스토리가 있고 막 이런 작품성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저도 막 들어본 적은 내가 있는데 나중에 추천해줘야겠다. 해보고 싶긴 하네요 언젠가. 제 거 아이디를 공유해드릴까요? 예, 제가 다 망쳐놔도 되나요? 아이템 다 팔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 뭐 다운 받고 지우면 되니까. 좋네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VR로 콘텐츠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시대에 촬영도 문제잖아요. 배우 스태프들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분들도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걸리면 2주 넘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만약 뭐 주연 배우 걸렸어 그럼 영화 중단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그게 때문에 하루하루 돈이 나간다면서요. 그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근데 대신 VR 세계 안에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아바타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는 배우도 다 엄청난 그 CG 기술로 없는 사람 만들어내고 사실 애니메이션이긴 하네. 그리고 그냥 현실도 세트장도 맞아요. 다 VR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영화인 양 VR로만 조작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안전하면서도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감독이 생각한 거를 그냥 자기가 구현해버리면 끝나니까. 더 이상 배우를 안 뽑아도 되겠구나. 배우가 막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 배우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은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고 감독이 생각하기엔 이럴 것 같고 막 둘이 불협화음 있고 결국 배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은 감독이 그린 그림이 좀 흩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온전히 감독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 그림 그대로 VR로 구현을 하면 괜찮네요. 또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를 안 뽑아도 되고 그냥 배우 얼굴을 자꾸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얼굴로. 대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얼굴로 딱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배우는 안 늙어. 시즌 20까지 찍을 수 있어. 와. 그럴 수 있으니까. 몇백 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는 얼굴이네요. 루피처럼 진짜 그러네. 야. 근데 앞으로 진짜 가상 배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는 이미 있으니까. 가수는 있는데 진짜 배우가 가능하네요. 가능하다면. 근데 그게 충분히. 위화감을 안 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해야 기술이 발전해. 요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찍고 있잖아요. 2, 3, 4, 5편을 같이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편인가? 되게 많아요. 적어도 4편 이상. 동시에 찍고 있대요. 네. 이거를 거의 매년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 네. 이 아바타가 근데 특히나 그 3D 기술이 많이 활용된 거잖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3D가 다죠. 그죠. 네. 실사가 거의 없지 않나요?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분은 좀 거장이라는 느낌도 드는 게 10년마다 한 번씩 거의 작품을 내는데 터미네이터, 뭐 타이타닉, 아바타 이런 굵직굵직한 거 내니까 에이리언 뭐 이런 거. 오점이 없죠. 이분 그만큼 돈을 많이 밀어주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대단한 모든 영화가 아바타처럼 그렇게 될 그럴 수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아바타 맞아.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런 아무리 정교한 그걸 봐도 사람 아닌 게 티가 나잖아요. 말하는 장면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것까지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 나온다면 맞아, 기술이 발달할 것 같아요. 그냥 감독이 이런 생각이 났어. 구현하고 촬영 끝나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올 것 같아요. 충분히. 다음 질문 한번 할까요? 다음 8번 질문입니다. 이제 8번이네. 오늘날 인류에게 영화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영화의 존재 이유, 가치는 뭘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뭘까요? 영화가 왜 필요한가? 이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 음악이나 뭐 소설. 근데 소설도 특히 이렇게 소설이 무슨 쓸모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음악도 없고 영화도 없고 소설도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너무 삭막할 것 같지 않나요? 삭막하죠. 그런 상상은 한 소설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없어진 세계. 너무 살아갈 의미도 없고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질문에 답변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세요? 알죠. 되게 물론 되게 한국에서만 대박난 프랑스 작가분이신데 제 동생이 또 그 해리포터 전집을 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을 다 샀어요. 동생분이 저랑 취향이 좀 맞으시네요. 저도 어릴 때 베르나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커서 알았어요. 베르나르가 한국에서만 유명하다는 거. 진짜요? 다른 데는 안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유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유명한데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에요.
터졌구나. 한국에서만 터져서 와. 베르나르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분 자주 오시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이 제일 좋아해 주니까.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 맞나 보다. 정서에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베르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분 소설 중에 파라다이스라는 소설 중에 안에 제목이 영화의 거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SF 상상력에 기반한 SF 소설 단편을 많이 쓰시는데 그 영화의 거장 소설 그 단편 소설 안에 세계관이 약간 그 이즈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종말 이후의 사회인 거죠. 아포칼립스 이후의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남은 인류가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직 지식은 있는데 있는 상태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모든 종류의 유흥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재건하는 데 써라. 재건하는 데 너 노래 만들고 그림 그리는 에너지 없다. 지금 빨리 집 짓고 다리 건축하고 막 그런 데 써라 이러면서 다 금지를 했는데 재건하는 데 써라. 왜냐면 그럴 수 있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아직은 그 조금 사치인 거죠. 맞아. 복구할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제 아포칼립스 이후에 그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락해 준 게 영화인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영화가 왜? 이랬는데 근데 영화도 그냥 아무 영화 말고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전 세대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유일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과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아포칼립스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그 전에는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대 이런 거를 사실 귀로만 듣지 상상만 하는데 영화로 보여줘야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엔 저런 사회였구나라는 거를 교육 목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한 역사 영화만 오케이를 해줘요. 나라가. 그래서 모든 예술이 중단되고. 그래서 그것만 한다는 그런 설정의 그런 소설이었는데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겠네요. 근데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이랑 비교해서도 영화는 어떤 교육, 홍보의 그런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영화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기 체제나 나라 선전용 영화를 엄청 찍어내잖아요. 맞아. 그 사람들 그랬던 것 같아. 네. 맞아. 그래서 저 북한 영화를 다 본 건 아닌데 뭐 짤처럼 짧게 본 적이 있었는데 막 우리 위원장님 너무 위대하시고 그냥 그런 내용이 영화인데 선전이지 선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예술 중에. 맞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가장 강력하게. 강력하죠. 네. 그래서 영화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류에게 되게 어떤 위험하면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악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게 쓸 수도 있는. 좋게 쓸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세뇌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누나가 예전에 그 각본가 이렇게 방송에서 작가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작가인데 그 누나가 영화를 요즘에 안 보고 싫어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감독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찍히는 것도 그 감독이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 장면만 딱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관객들이 상상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 장면만을 봐야 되고 감독의 의도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영화가 싫대요. 감독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별로 수동적이어서 확실히 관객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뭐 어떤 상상을 한다든지 저 스토리 이러기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고 감독이 보여주는 화면과 그 음악이나 대사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 밖으로 벗어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매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안에서 인터랙티브를 허용하는 순간 게임이 돼버리니까 그죠 맞아요. 영화인 이상은 사실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영화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봤는데 요즘에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장면을 보면서도 저 장면이 왜 나왔을까? 저 배우를 왜 저렇게 연기를 하게 했지? 스토리가 왜 저렇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봐요. 그럼 질문이 자꾸 생기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뭐 영화의 존재의 이유
무엇일까였는데 네. 그리고 좀 더 한번 템포로 빨리 가볼까요? 지금 네. 10시 15분이긴 한데 여기 11시까지긴 하거든요. 네, 그럼 빨리 가볼까요? 네. 9번. 오늘 죄송해요. 하루에 영화를 몇 편까지 보았나요? 제가 빨리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화장실. 아니 화장실 때문에 괜찮아요. 잠깐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가죠. 네. 전 참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안 들려서 다시 해주세요. 하루에 영화를 최대 몇 편까지 보셨나요? 영화를 제가 그 영화제에 가서 5편. 연속 5편.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근데 힘들겠다. 진짜 막 다리도 불편하고. 네, 졸려가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아시죠? 막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에어컨 막 나오지 막 춥지 벌벌 떨면서 막 졸면서. 근데 나오진 못하고 돈 냈으니까. 영화는 봐야지. 졸면서 그러니까 내 미세지각은 듣고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혹시 몇 편 보셨나요? 저는 영화는 그렇게 길게 본 적은 없고 많아야 한 2편 본 것 같고 네, 애니를 10시간 본 기록이 있습니다. 애니 10시간 어떻게 봐요? 그냥 근데 그건 집에서 누워보니까 껌이죠. 앉았다가 누웠다가 멈추고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보면 10시간은 껌입니다. 와, 부럽네요. 네. 다음 그리고 다음. 세상 사람들에게 꼭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우리 그 세월간이 말고 얘기하죠. 네, 세월간이는 너무 여러 번 너무 언급을 해서 예. 빨리빨리 하자고 했으니까 저 먼저 해볼까요? 네. 먼저 좋습니다. 하시겠어요? 생각나셨어요? 먼저 하세요. 저는 2개를 생각을 해왔는데 좋습니다. 네. 일단 너무 웃겨.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 나는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지금 물을 많이 드셨대. 제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해주세요. 일단 학생분들한테는 억셉티드라는 영화를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되게 안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예술 영화 아니고 B급 영화예요. B급 영화인데 저는 이것도 참 고3 때 봤었는데 고3 분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고3 분들이 보시면 교육을 이렇게까지 패버리는 영화는 없었어요. 이 공교육 시스템을 완전 패버리는데 되게 웃기게 패버리는 영화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사이다를 진짜 한 박스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 취준생도 좋고 이 억셉티드라는 영화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직장인분들한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윌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 지겨울 때 맞아. 근데 직장에서부터 비롯되는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내 직장에도 언젠가 이런 모험이 찾아올까라는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2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저쪽에 이제 상업 영화는 모두 보실 테니까 특히 예술 영화 이런 쪽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 그 지브리 영화 애니메이션이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지브리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브리 시리즈 전체요? 전체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되고 전체 정주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브리도 나중에 다룰 예정이라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지브리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죄송해요. 몇 번이지? 저도 11번입니다. 네. 영화를 감상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 깊게 보세요? 저부터 얘기하면 전 스토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뭐랄까 제가 소설이나 이런 쪽 스토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위에서 보는 건 전개나 스토리를 제일 왜 이야기가 이렇게 가지? 요런 것들을 제일 많이 봐요. 스토리 중요하죠. 네, 저도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토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약간 설정. 설정. 그러니까 설정이 스토리가 좋다고 해도 설정이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설정에 위배되는 어떤 게 나와.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순간 집중력이 다 깨져요. 맞아. 뜬금없죠.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특히 판타지 영화는 세계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계관 중요하죠. 근데 이 세계관이라고 아까 설정을 해놓고 뒤에 가서 그 세계관에 위반되는 뭐가 나와. 그러면은 그 집중력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개연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개연성, 그러니까 그 세계관 설정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들었는데 반지의 제왕 쓴 그 톨킨이 소설을 쓰기 전에 그 세계관을 엄청 디테일하게 짰대요. 실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썰 들어보셨죠? 네. 되게 그 하나하나의 지역이라든지 거기 사는 생명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설정을 했대. 실제 있는 것처럼. 그 정도 했으니까 지금 세계 3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그런 거 해서 세계 3대 판타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는 다 마찬가지. 웹툰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웹툰도 세계관이 중요하죠. 본인이 설정한 세계관에 실수로 위배되는 어떤 그러면 장면을 넣는 순간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독자들은 예리하기 때문에 예리하죠. 하나 나오면 댓글 달리고 난리 나는 난리 거예요. 나죠. 물어뜯고 난리 나죠. 맞아요. 다 본다니까요, 사람들. 그래서 설정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봐야겠네 앞으로 설정을. 예. 네, 12번입니다. 네.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환장하는지. 환장. 일부러 그 단어를 썼는데. 네, 환장. 저는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아까 환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즈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딱 드러나는 순간.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주인공이 참고 참다가 각성하는 순간. 각성하는 순간에 쾌감이 엄청나는 것 같아요. 원피스 봐도 루피가 각성할 때 있죠. 각성하는 순간. 맞아. 네, 저가 약간 그래도 몇 개 생각해왔던 게 있었는데. 좋습니다. 물론 조커도 그랬고요. 조커도 자기 그 내면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순간 각성 팍 풀리잖아요. 잠깐만, 제가 웬만하면 안 끊는데 여기 뭐 편집하면 되니까 요 부분 여러분 잠깐만 쉬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잘 되네요.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짜 갔다 올 거예요. 이거 끊으실 거죠 앞부분? 네. 제가 알아서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요. 끊으실 거죠? 아까 그 부분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네. 이제 12번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 때 환장하나요? 그거 네, 그거였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아까 주인공이 각성하는 장면에서 각성 원피스 루피는 사실 늘 각성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고 있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조커가 이제 마음속에 억눌린 그 우울함과 자기 주관성을 명작이야. 다 깨닫고 맞아. 각성해서 얼굴에 삐에로 분장을 하고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명작이죠 진짜. 네, 그런 장면, 되게 각성하는 장면에 되게 환장하는 것 같고 또 약간 그 원티드라는 액션 영화가 있는데 제임스 맥어보이가 나오는 영화인데 젊을 때 그분 너무 좋아요. 네, 멋있으시잖아요. 진짜 좋아요. 연기력도 좋으시고 근데 그분이 완전 찌질하게 막 있다가 각성하면서 완전 엄청난 킬러가 되거든요. 진짜요? 그럴 때 되게 막 희열감이 쩌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갑자기 성장하고 뭔가 이제 아드레날린이 답답하다가 갑자기 팍 터질 때 환장은 그때 하는 것 같네요. 요즘에 그 웹툰 작가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웹툰 이제 그 어떤 세미나나 포럼 같은 데 가서 웹툰 작가님이 누가 물어봤나 봐요. 요즘에 웹툰 작가님이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고. 근데 고구마를 먹이다가 사이다를 언제 먹여야 될지 이 지점이 제일 그게 진짜 고민이 된다. 얼마나 먹이고 싶겠어요 사이다가. 공감하시죠? 네. 웹툰 특히 그런 고구마를 안 먹일 수는 없어. 갑자기 그렇죠. 사이다만 터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고구마가 있어야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근데 요즘 독자들은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이면 싫어한다. 이탈하죠. 네, 이탈한다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 전개가. 적당히 빨리 나와줘야. 그 수위, 그 간격을 조정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점점 이제 고구마와 사이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요즘 스토리는 특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전에는 영화들이 좀 한 몇십 분 정도 스토리를 앞에 자꾸 전개하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모험을 떠난다든지 주인공이. 근데 요즘에 시작하자마자 모험을 떠나버려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 뭐 전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가면서 설명하면 돼. 맞아요. 중간 보스 안 나오고 끝 보스부터 바로 나와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냥. 끝나버리죠. 네. 근데 요즘에 관객들이 확실히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거 보셨어요, 벌써? 네, 혼자 봤는데 어머니랑 둘이 봤고 그것도 봤는데 앞에가 좀 장황한 느낌. 근데 그거 평이 생각보다 좋던데. 네, 잘 만들었어요. 상업 영화 치고 잘 만들었는데 너무 좀 뻔한 얘기를 너무 앞에 이렇게 전사를 막 개연성을 줘야 되니까 이 남자가 왜 가는지 이런 걸 줘야 되니까 좀 저는 이미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요걸 좀
짧게 추격하거나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건 액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액션 사람들이 액션 보러 가는 거지 거기서 뭐 감격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게 아니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어떤 느낌일지. 저는 막 엄청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그럴 사람마다 수도 다니까. 있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환장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이야. 이건 영화마다 포인트가 다른데 장르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아까 이제 스릴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반전을 주는 터질 때. 반전을 주는 포인트도 있고 영화는 지금 요즘엔 전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영화의 그 몰입감을 주는 건데 한순간도 관객들의 몰입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끌고 가는 그 능력. 능력. 그 액션 스릴러 영화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어. 이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2시간을 사람을 몰입하게 한다는 맞아,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그거 어설프게 따라하면 되게 B급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하는 감독들이 저는 제일 좋아요. 이게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 졸린 영화도 은근히 많아요. 조금 그러니까 아까 클리셰 같은 거 나오면은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요. 맞아요. 어디서 많이 봤던 갑자기 장면인데. 약간 정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뭔가 되게 연출 그 탄탄하게 그 하나하나의 장면에 그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그 스킬이 기술력에 완전 환장하시는구나. 그런 걸 감독의 노련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노련함이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기술. 제가 요즘에 많이 막 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막 할 것도 있는데 영화 보려고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집중하기 너무 어려워요. 평일엔 못 보는 거 같아요. 주말에 봐야 돼요. 주말에.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우리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을 2시간 동안 집중하게 만드는 건 되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맞아. 이렇게 산만하고 사실 현대인들 거의 다 ADHD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 하지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 맞아. 뭐랄까 그 노하우. 저도 정말 저는 그런 분들 공감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장면이 있다면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많죠.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저는 그냥 아까 언급된 것 중에 조커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대사가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2개가 있는데 인생은 물론 조커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맞아. 이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코미디는 주관적인 거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커는 이것도 스포일러지만 조커는 코미디 그 포인트가 달라요. 조커의 꿈은 코미디언이거든요. 네. 코미디언인데 자기는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누가 죽었어요. 깔깔깔깔 막 이래요. 너무 웃기대 그게. 맞네. 사람 그 혼자만 웃잖아요. 혼자 막 웃겨 죽겠대 그게. 맞네. 근데 그거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왜 웃는지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반대로 조커는 일반 사람들의 농담에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조커의 입장에서는 그게 웃긴 거고 그게 안 웃긴 건데 공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지 못하죠 결국에는. 사람들과 코드가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코미디도 주관적인데 세상 모든 게 얼마나 다 주관적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 엮여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웃을 때 나도 대충 따라 웃고 맞아. 이 사람이 맛있다 할 때 나도 대충 맛있다 하고 이런 너무 맞춤이 공감한다. 있잖아요. 근데 맞아. 사실 우리는 다 다르고 다 너무 주관적인데 맞아. 그 맞추지 않고 나의 주관성을 완전 해방시켜버리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커의 그 대사가 그런 맥락으로 좋아하셨구나. 네. 저는 조커를 되게 좋아해서 새롭네요. 조커도 3번 정도 봤거든요. 저는 극장에서 2번 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어머니랑 손잡아서 가서 보고 어머니 영화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는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도는 잔인은 아니지.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커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되게 좋게 들었고 그거 듣고 나서 저도 막 집에 와서 춤추고 싶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갇힌 것들을 막 해방시키고 싶더라고요. 진짜 연기 잘하지 않은 호아킨 피니스? 미쳤죠. 진짜. 진짜 그 해에
나무 주연상을 다 쓸었잖아요. 다 쓸었죠. 근데 그 아, 최고였어요. 시상식 진짜.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살이 찌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살을 많이 빼신 거죠. 이 영화를 찍으려고. 시상식에서도 근데 조커 느낌이 났어요. 그죠 뉘앙스가. 그렇죠. 그 포스가 그게 지어지는 있어. 포스가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너무 좋았어요. 그 짬바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안 숨겨지죠. 진짜 최고였어요. 전 최근에는 그 장면, 그런 장면이나 그런 대사들이 생각이 나요. 조커 좋네요. 어떤 거 생각나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저는 대사. 타이타닉. 아까 타이타닉 얘기를 못했구나. 타이타닉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타이타닉은 완전 인생 영화죠. 그죠. 뭔가 그 아련한 게 있어요. 타이타닉 보면은. 네. 특히 그 배에서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쵸. 명장면이 너무 많네요. 그 마지막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지면서 디카프리오가 아마 물로 빠졌어요. 물로 빠졌죠. 네. 원래 과학적으로는 뜬다 그러는데. 네, 얼으면은 이렇게 가라앉고. 너무 케이트 윈슬렛만. 케이트 윈슬렛. 그 영화도 한번 제임스 카메론 특집할 때. 근데 전 타이타닉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왜, 한 2번 정도는 봤는데 너무 슬퍼서 보기 싫어. 슬프죠. 네. 너무 비극적이죠. 내가 괴로워. 슬퍼가지고 과몰입해가지고. 또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연인들도 슬프지만 그 빠져 죽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할머님이 그때 생존에 계셨었잖아요. 영화 찍을 때만 해도. 맞아. 맞아요. 너무 많어. 너무 죽은 사람이 많어. 그 사건으로. 그리고 그거 보고 나면 배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그래. 무서워요. 그것도 그래. 아무튼 명장면이 많죠. 정말 많죠. 근데 좋은 영화를 따져 보면은 명장면들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명대사라든지 제가 좋게 봤던 영화들은. 맞습니다. 명장면 명대사 없이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맞아. 아까 마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영화를 고르겠습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내가 그 어떤 주인공이 한 개만 된다면. 골라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있는데 한 개만 골라야 돼. 혹시 어떤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한 2개 정도 생각해요. 좋아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아니 왜냐면은 대충 적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준비 진짜 많이. 아니 저는 이즈님도 다 해오셨을 줄 알았어요. 저는 즉흥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막상 안 나. 전 즉흥적으로 안 날 게 너무 뻔해서 시간을 내어 작성을 해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원래 그랬어야 했는데 일단 전 2가지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냥 하이틴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럽다.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나는 평범해. 나 평범한데 학교 킹카들이 막 다 나만 좋대. 드라마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죠 드라마가. 기왕 주인공 되는 김에 공부도 안 해도 돼. 그 세계에서는. 난 그냥 뭐 화장이나 하면 되고 그냥 그런 세계에서 편안하게 막 남자들 떠받든 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도 이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들었고 여자 주인공 예쁜 사람들 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좋아해. 그럼 최고지. 나는 막 평범해. 네, 골라서 사귀고 막 저기 막 예쁜 여자애들 다 나 질투해. 그럼 최고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런 세계 속에서 한 번쯤 살아보면 재밌겠다. 진짜 좋겠다. 근데 진짜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냥 해리포터. 저도 호그와트에 입학해서 같이 마법 학교 다니면서 마법 배우고 그래서 막 머글들 막 조롱하면서 마법사 세계에서 딱 껴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2가지 진짜.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을까.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이쪽에 마블 어벤져스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히어로는 너무 고되고 힘들 것 같아요. 못 만들어야 되고. 너무 악당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히어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무난하게 살아야 된다. 전쟁 영화도 안 되고. 전쟁 영화 안 되죠. 굳이? 그러니까 굳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냥 행복한 영화가 뭐가 있지? 마냥 행복한 영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한 영화 분명히 많이 있는데. 마냥 행복하고 막 너무 막 꿈속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피스의 루피는 어떠세요? 근데 루피도 많이 싸워야 돼. 매일매일 싸워야 돼. 형. 루피 형? 에이스? 에이스 너무 불쌍해 하잖아요. 에이스. 그 루피 삶이 너무 그거는 만약에 저쪽에 사주팔자로 루피가 사주팔자. 보러 간다 그러면 너는 너무 역마살도 있고 너무 고되다 삶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운이 좋잖아요. 그건 친구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주인공? 마냥 행복한 영화? 애니메이션 아까 지브리도 그렇고. 지브리. 아니면 픽사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픽사 애니. 그런데 뭐 인사이드 아웃 거기도 행복한가?
뭐 인사이드 아웃의 세포가 되고 싶으신가요? 세포 아니면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포 슬픔이 슬픔이 슬픔이가 되고 싶으신가요? 기쁨이가 돼야 되는데 기쁨이? 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도 행복하겠다. 약간 스릴러나 반전 영화 이런 거 좋아하셔서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으신가 보다. 스릴러 생각해 보면 그 주인공 되고 싶진 않죠. 상황이 되게 막 피 말리는 상황이에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 주인공 될 수 없죠.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때는 아이언맨이 되고 싶어요. 뭐 슈퍼맨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어른이 되니까 하라 하면 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알잖아요. 응. 힘들면 안 돼. 무조건 무난한 게 좋은 거다. 맞아요. 맞아요. 무난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보는 장르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행복한 영화 많이 보니까 막 되고 싶었는데 스릴러 많이 보시면 되고 싶지가 않죠. 너무 저 주인공들 너무 힘들다. 제가 본 영화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고된 영화를 주로 많이 보셨나요? 다들 이렇게 힘들고 막 죽으려고 히어로 중에 팔자 좋은 애 없나? 없어요. 다 어쨌든 다 고난이 있었죠. 네, 고난이 없으면 영화가 안 된다. 스파이더맨 정도면 팔자 좋은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도 삼촌 그렇긴 하네. 아니 히어로는 무조건 다 슬퍼요. 그렇긴 하네. 다음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펑펑 울었던 영화, 깔깔 웃었던 영화, 소름 끼쳤던 영화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거 빨리 할까요? 예, 좋습니다. 질문 20문 20답도 많네요. 네, 백문백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펑펑 울었던 건 아까 이제 신파 영화들. 신과 함께. 신과 함께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 그런 거 은근히 많아요. 울음을 자극하는. 저 7번 방의 7번 방의 선물 그것도 좀 7번 방의 슬프죠. 선물도 네, 슬프고. 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뭐 그런 것들 다 슬픈 영화죠. 맞아요. 그런 외국 영화 보고 그렇게 운 거는 외국 영화도 있긴 하다. 외국 영화도 슬픈 영화 슬픈 거 되게 많아요. 뭐 노트북, 이프 온니 뭐 그런 로맨스 영화들 되게 슬프고. 노트북 안에서만 진행되는 거 맞죠? 저 잘 기억이 안 나네. 노트북 진짜 어릴 때 봐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건가? 저는 이프 온니가 기억이 좀 나는데 이프 온니는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멜로인가요? 이프 온니도 멜로죠. 타임오프물이에요. 재밌겠다. 타임오프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타임오프물이 좀 많죠. 그런 나중에 거 타임오프로도 한번 엮어봐도 되겠다. 그거 어바웃 타임부터 해가지고. 진짜 좋다. 저 그 소재 자체가 매력적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저는 펑펑 울었던 거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코코. 코코. 안 보셨어요? 코코 봤어요. 봤어. 코코 그 멕시코 애가 기타 치고 그거죠. 노래도 막 Remember Me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할머니 나오고. 노래 따로 그 할머니가 그 고령의 나이에도 아빠가 어릴 때 불러줬던 노래를 손자가 불러주니까 치매였는데도 정신이 확 들면서 파파 막 이래요. 기억난다. 그때 막 가슴이 맞아, 그 포인트.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빠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맞아. 노파가 돼서까지도 막 그게 간장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돼서도 잊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진짜 것들. 그럴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돼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부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본 적도 없는 그분들. 맞아. 부모님은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많이 울었었고. 네. 깔깔 웃었던 영화. 웃었던 영화는 저지 코미디 영화 그 최근에 있던 그 천만 영화 있는데 극한 직업. 그것도 재밌긴 했었어요. 극한들 진짜 웃겼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코미디 영화 중에 진짜 기억나는 건 그 찰리 채플린? 근데 찰리 채플린을 보고 실제로 웃으셨어요?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편 정도 봤던 모던 타임즈 봤던 것 같아요. 전 딴 거 봤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맨날 알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옛날에 그 트라우마들 그런 것들 뭐 어렸을 때 괴롭힘 당했던 거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 있었는데 그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노트북을 켜고 보는데 그 영화가 진짜 미치도록 웃었어요. 미치도록. 그리고 옆에 있던 형이 그때는 이제 형들하고 같이 살 때였는데 그 아는 형들하고 야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형이 나중에 문 닫고 나가더라고. 그걸 보고 그렇게 깔깔 웃으셨어요? 근데 미치도록 웃었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웃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은 또 자의식도 있었어. 조커처럼. 그러니까 이건 웃긴 장면이야. 어. 이러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화는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웃어야 될 때라는 생각은 들었고 어렴풋이 실제로 웃겼고 그 영화 웃으면서 제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거는 코미디 웃음이 아니라 치유의 웃음이네요. 나는 왜 이렇게 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거지? 말하다 보니까 코미디 영화마저도 흑백 영화를 보신. 근데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사람이? 전 찰리 채플린 보고 실제로 웃진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 그 당시 유머 코드였나 보다. 지금은 안 통하네 이러면서 약간 넘기면서 봤던 것 같은데. 채플린을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너무 또 고마운 사람이고 절 치유해줬던 사람이라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 못할 아픔, 그 고통들. 근데 어떤 찰리 영화가 채플린으로 치유가 될 수 있나요?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분명히, 찰리 채플린이 아니더라도 어떤 영화를 만나면 근데 이거는 나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또 이거 연애도 그렇잖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연히 만나는데 그게 또 잘 맞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저하고 우연히 그때 찰리 채플린이 잘 맞았던 거고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나요. 많이 웃었어요. 특이하네요. 깔깔 웃으셨다니. 미치도록 웃었어요. 진짜 미치도록 웃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거의 못 웃었거든요. 왓챠에 올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냥 웃었던 거는 사실 그 국내 영화가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럭키 아세요? 그 유해진이 나와서 완전 원맨쇼 하는 영화인데 예. 오래되진 않았어요. 재밌어요? 진짜 배가 찢어지게 웃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해진 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기시진 않았는데 그분 연기 잘해요. 그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영화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장면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웃겨서 그냥 막 뭐 탄탄한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웃어 제끼고 싶다 할 때 저는 럭키도 추천드릴게요. 봐야겠네. 럭키 재밌어요. 진짜 봐야겠다. 극한 직업보다 더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 이 영화는 걸작이다, 레전드다, 감탄하면서 봤던 영화는 이거 되게 좀 겹치지 않나요? 넘어갈까요? 걸작이다. 이건 걸작이다. 이거 하나만 그럼. 하나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보면서 다 그런 감독 걸작 이분은 천재다. 인셉션 이런 거 볼 때. 진짜 잘 주제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게 진짜 걸작인 거예요. 걸작이다. 덩케르크, 뭐 다크나이트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뽑아온 게 그 뮤지컬 영화 시카고라고 있어요. 못 봤는데. 보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뮤지컬도 봤는데 뮤지컬보다 이 영화가 더 좋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과 이 배우의 퍼포먼스와 이 스토리 흘러가는 게 진짜 걸작이에요. 봐야겠다. 아니 우리 뮤지컬 특집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때 한번 꼭 해야겠네요. 시카고 뮤지컬 영화 좋아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해주세요. 시간 금방 가네요. 네, 17번. 영화를 주로 누구와 함께 보시나요? 이미 답이 나왔네. 혹은 누구와 함께 보고 싶으신가요? 어머니랑 보죠. 나중에 저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꼭 같이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건데 나중에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해서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어떠세요? 약간 누구와 함께 보시나요? 저는 혼자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저도 주로 혼자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래야 집중이 잘 되니까. 근데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출연 배우랑 한번 봐보고 싶어요. 그거 괜찮다. 언젠간. 그 생각을 못했네. 배우나 감독. 근데 저도 배우랑 한번 보고 싶어요. 감독은 사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줘버리면 좀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게스트 그 GV처럼 돼버리니까 그냥 맞아. 배우를 옆에 앉혀놓고 어떤 배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재밌다. 어떤 배우든 상관은 없을 것 좋아하는 같아요. 배우 있으세요? 좋아하는 배우 뭐 유연석, 강하늘. 젊은 그 드라마 메밀꽃 필 무렵. 네, 동백꽃. 동백꽃. 미안해요. 동백꽃 필 무렵. 아니 제가 동백꽃 필 무렵은 소설이에요. 저 헷갈렸는데 제가 진짜 최근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본 드라마 중에 그게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동백꽃 진짜 필 무렵도 공효진. 힐링돼요. 정말 힐링되는 드라마예요. 근데 좀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조금 무서워서 범인이가 동백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봐긴 봤는데. 근데 강하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순박한 강하늘 같은 남자 어때요? 강하늘 같은 남자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가? 저도 남자인데 저 남자를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동주에서 연기도 너무 좋으셨고.
연기도 너무 좋지만 그 성격 너무 올곧잖아요. 너무 올곧고 한 여자를 챙겨주는데 그 좀 배려하는 모습, 배려심이 넘치잖아. 막 저거다 닮고 싶다. 강하늘이랑 같이 동주 보고 싶네요. 네. 강하늘 진짜 사람이 근데 실제로도 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근데 뭐 모르는 모르지만 거죠. 만나보기 전에. 실제로는 착할 것 같아요. 느낌. 착하실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지금까지 본 영화는 총 몇 편 정도 될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의외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00편은 넘겠죠? 100편, 200편?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100편, 200편 정도 그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살면서 많이 봤다고 해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결국 편수로 세보면. 근데 앞으로는 뭐 많이 보겠죠.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왓챠피디아 같은 데서 내가 본 거 평점 주면서 막 날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한참을 해도 한 150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디가 영화 만편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만편은 언제 보지? 근데 영화는 많이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깊게 보는 거. 하나를 깊게 보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될까요? 이건 아까 다 얘기했었던 다뤘던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마지막인가요? 예술 영화, 다양성 영화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지원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예술 영화 진짜 관심 많거든요. 예술 영화 특히 이 영화가 상업 영화보다 예술 영화 다양한 영화들이 살아남아야 영화판이 건강해진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눈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맞아요. 그런 심파극, 그냥 어떤 코미디 뻔한 영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가치가 있는데 그것만 살아남는 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다양성 영화, 그리고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제3세계 영화들, 그런 것들이 꼭 같이 돼야 이제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건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 도와주긴 해야겠지만 예술 영화들도 약간은 친절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관객들이 더 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방향성을 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냥 지나가던 정말 아무개 일시가 봐도 뭐야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정도의 불친절함은 아니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친절한 영화 많죠.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깊게 파고들면 너무 좋은 영화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을 지연정 공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봐도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친절해진다면 예술 영화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객이 문제일 수 상호간에 잘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관객이 문제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도 좀 각성을 해서 대중의 취향에 맞게 대중의 취향에 맞게라기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항상 예술가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막 방황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잘하는 분이잖아요. 봉준호나 아니면 뭐 워셔슈키 형제 정도 돼야 맞추는 거지. 이게 작품성도 되면서 맞추기 쉽지 않죠. 대중성까지 아우르는. 네. 그게 최고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쉬워지면 맞아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또 예술 영화도 그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경우에도 대중의 취향을 무조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이제 배려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해가 가야지 일단은. 쉽게 설명하시죠. 저도 예술 영화 몇 번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영화제 같은 데서 몇 개는 진짜 잘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루즈해서. 그거는 감독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좀 아직 부족한 탓도 있었겠지만 감독의 책임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0답을 와, 드디어 끝났다. 모두 마쳤고 오늘 엄청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20답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신문 10답 할 거 그랬네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신문 10답 정도로만. 네,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질문을 준비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네. 네. 오늘 되게 저는 되게 즐거웠고요. 네. 어떠셨나요? 네, 첫 회라서 근데 제가 또 막 평일이라 오늘이 평일이어가지고 되게 대단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막 최고예요, 최고. 처음이라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점점 집중력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안 돼. 근데 처음이라 그랬는지 좀 집중도 잘 되고. 진짜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저 너무 의외예요. 자연스럽게 오래 맞춰본 것처럼 네. 너무 그러니까 대본도 저는 뭐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 거의 안 보고 했잖아요. 전 좀 봤습니다. 저도 보긴 했지만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또 잘 되는 조금 것 같고 되네요. 네. 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저는. 네. 진짜 대만족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요. 네.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고 이런 텐션을 앞으로 텐션 좋죠. 잘 끌어갈 수 있게 네. 너무 한 회에 쏟아부으면 다음 회에도 지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잘 이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내야 되죠? 그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멘트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그 멘트를 또?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외웠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볼 영화들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정하면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영화를 직접 보고 저희가 이제 또 네. 나누는 시간. 너무 초반에는 너무 깊은 영화 다루지 않고 최대한 라이트한 영화 아니면 라이트 좀 좋죠. 상업적인 영화를 좀 더 다뤄보면서 세태의 흐름에 맞게 조금 좋습니다. 달려가 보는 걸로 해보고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나브로의 좋아요. 네. 이프와 이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